안녕하세요. 강인선 배성규의 모닝 라이브, 저는 강인선입니다. 안녕하세요. 배성규입니다. 오늘 이재명 경기지사가 국회 국정감사에 출석했습니다. 그런데 국정감사가 아니라 이재명 지사에 대한 인사청문회 같은 그런 분위기로 진행이 됐습니다. 이 야당에선 총공세를 폈는데요. 이재명 지사는 이 유동규, 측근인 유동규의 개인 비리자 일탈로 얘기하면서 자신의 책임은 끝까지 부인했습니다.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이 날로 새로운 일들이 쏟아지고 있는 가운데 천화동인 4호의 소유주인 남욱 변호사가 귀국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저희가 오늘 궁금한 일들이 많은데요. 조선일보 최승현 논설위원 모시고 여러 가지 궁금증 등을 좀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오늘 그 국정감사를 지금 하루 종일 하고 있는데 네. 뭔가 많이 달라졌죠. 그래서 지금 그 이재명 지사의 이야기가 우리가 알고 있던 거하고는 조금 다른 것 같기도 하고, 오늘 나온 이야기 중에 가장 중요한 건 뭔가요? 이 부분 관련해서는 이제 여러 가지 이 얘기가 있었는데, 일단 이재명 지사가 아까 지금 배성규 위원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일단 어느 정도의 잘못을 인정을 했는데 그게 내 탓은 아니다. 이 그러니까 자기 밑에 있는 공직자의 어떤 일탈 행위, 그러니까 유동규 씨를 얘기하는 거겠죠. 네. 그러면서 유동규 씨를 배신자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네. 그런 부분하고 사실 이 사건의 본질과 관련해서 이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은 네. 우리가 여태까지 계속 그 이재명 지사가 배임 혐의의 어떤 이제 이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얘기했던 부분이 이 초과 이익 환수 조항이 있었다가 사라진 부분이잖아요. 맞아요. 예. 그게 이제 2015년에 애당초 사업협약서에서는 초과 이익 환수 조항이 있었는데 그게 7시간 만에 그게 사라진 상태에서, 없어진 상태에서 그 사업협약서가 체결이 됐단 말이에요. 네. 그 조항이 있었으면은 지금 이 화천대유, 천화동인, 김만배, 남욱 이런 일당들이 7천억 원 이상의 수익을 가져가는, 4천억 원이죠. 3천억은 그 분양 수익이니까. 네. 4천억 원 이상의 수익을 가져가는 일은 불가능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이제 그 조항이 사라짐으로 인해서 사실은 그 정말 1000배 이상의 이 엄청난 이득을 가져가게 되는, 그러니까 7명의 사람들이 이게 가능해졌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이재명 지사는 여태까지는 그거는 나는 잘 모르는 일, 네. 이렇게 네. 선을 그어왔어요. 그랬죠. 유동규가 한 일처럼 그냥 계속 그렇죠. 말을 안 해왔어요. 이게 사실은 성남시가 성남 도시개발공사에 100% 출자한 이제 네. 사실은 성남시의 한 이 기관 같은 거죠. 네. 부처 같은 거예요. 근데 부처에서 결정한 일을 성남시장이 모르겠다라고 하니까 최종 결정권자가, 이게 참 납득하기 힘든 상황이었는데 이재명 지사가 오늘 그 부분 관련해서 굉장히 명확하게 자기 네. 입장을 밝혔어요. 뭐라고 했냐면, 자, 이게 어쨌든 이 사업 자체가 좀 복잡하긴 하지만 네. 성남시의 이 기부채나 포함해서 5,500억의 확정 이익을 정해놓은 상태에서 네. 나머지 이익을 민간 사업자들이 다 가져가는 그런 이제 구조로 만들어진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재명 지사가 이 부분 관련해서 성남시가 이미 확정 이익을 5,500억 정도로 가져가기 때문에 네. 나머지 이익에 대해서는 민간 사업자들이 다 가져가는 게 맞고, 그 부분에 초과 이익이 생긴다고 해서 우리가 그것을 또 환수한다는 것은 이것은 적합하지 않다라고 그쵸? 얘기를 한 거예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제 이 부분은 이제 이 초과 이익 환수 조항이 있었다가 사라진 이 상황에서 이재명 지사의 판단이 들어갔을 가능성이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부분인데, 네. 여전히 초과 이익 환수 조항이 들어갔다가 빠진 부분에 대해서는 이재명 지사는 명확하게 말을 하고 있지 않지만, 이재명 지사는 오늘 그 초과 이익 환수 조항은 넣을 수가 없는 상황이었다라는 입장을 명확히 함으로써 결국에는 본인이 어떤 민간 사업자들한테 결정적으로 큰 이득이 갈 수 있게 되는 그 어떤 그 장치에 있어서 본인이 계속 본인이 네. 전체의 설계자라고 해왔으니까 그 부분도 본인이 설계한 어떤 개념, 컨셉 중에 하나였다라는 것을 인정했다고 볼 수 있는 그렇죠. 것이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까지는 이재명 지사가 자기는 공공으로 이익이 환수되는 것만 짰고 나머지 민간업자들이 나눠먹는 건 난 몰라 그렇죠. 라고 했는데, 네. 지금 사실 자기가 알았다는 걸 자복한 거예요 이게.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공공 그 환수 장치를 넣지 않은 이유는 이런 식으로 말을 했어요 오늘. 그러니까 자기가 안 했다는 주체임을 명확히 했어요 지금.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본다면 지금 보세요. 지금
이 유동규 씨가 뭘로 구속이 됐죠? 배임이죠. 뇌물도 있지만 뇌물도 있지만 배임이잖아요. 배임도 배임 있어요. 1,100억 네. 배임이에요. 이게 네, 네. 성남도시개발공사에. 네. 근데 그건 뭐냐면 특혜를 줬다는 거거든요. 그렇죠. 저쪽에 특혜를 주고 성남도시개발공사가 피해를 받아야 되는 네. 배당금을 못 받았다는 그렇죠. 의미잖아요. 네. 근데 이재명 지사는 그게 당연하다고 지금 얘기했어요 오늘. 그렇죠. 전체적으로 보면 이재명 지사 이 얘기는 유동규 씨의 배임 형의조차도 무력화시킬 수 있는 논리인 거예요. 유동규는 배임이 아니다. 그렇죠. 이 얘기를 한 거예요. 사실은 굉장히 왜 이렇게 얘기를 했는지 모르겠는데. 글쎄요. 뭔가 그래서 작전이 바뀐 건가요? 그러니까 저는 느낌이 예. 아 이게 자꾸 이제 본인이 결제한 게 10번도 넘게 나와 있잖아요 지금. 그렇죠. 예. 정확하게 어떤 문건인지 우리가 다는 모르지만 그 결제한 문건 중에 실제로 자기가 걸려 들어갈 수 있는 뭔가 나오니까 아 이거 내가 인정을 안 하고 들어갈 수가 없구나라고 판단을 내린 게 아닌가 싶어요.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그동안은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한 번도 한 적이 없어요. 네. 네. 이 지사가. 근데 그렇죠. 오늘 와서요 국감에 와서 얘기했어요. 국감에서. 그렇죠. 그러니까 국감에서 허위를 증언하면 어떻게 되죠? 법적으로 처벌을 받기 때문에 그렇죠. 위증 혐의가 된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아마 제가 어저께 채널 A에서 하는 토론도 봤어요. 네. 거기에 이제 이재명 지사가 나온 건 아니고 김남국 의원과 뭐 네. 박찬대 의원 같은 분들 그쪽 캠프에 있는 사람들이 나왔는데 이 비슷한 논리를 계속 한 1시간 가까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 이미 캠프에서 그러니까 논리 제가 봤을 개발을 때는 했군요. 그러니까. 이 논리를 개발을 하고 왜냐하면 이제 이재명 지사가 이 거짓말을 하면 처벌을 받는 국감장에서 네. 이제 어떤 말을 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죠. 아마 캠프에서 많은 회의를 했을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아, 그러니까 그래서- 새로운 논리를 개발한 것 당연히 같은데. 그렇죠. 예. 네, 그리고 아마 검찰이 성남시를 압수수색했잖아요. 네. 결국 20일 만인가? 네, 그러니까 그 압수수색을 하면 문건이 다 나온다고요. 네. 그러니까 지금 거짓말해도 나중에 나올 수밖에 없어. 결제라는 건 사인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 관련해서 오늘 또 이 법사위 국감도 있었잖아요. 네. 그렇죠. 김호수 네. 총장 검찰총장이 국회에 나왔단 말이에요. 네. 국회였나요? 하여튼 국감을 받았어요. 국감 받았어요. 네, 네. 초과이익 환수 조항 관련해서 야당 의원들이 굉장히 여러 질문을 했는데 이 관련해서 김호수 총장 답변 중에 뭐 관련된 문건을 입수한 것 같다, 입수했을 수 있다. 이런 식의 발언이 나왔어요. 그 당연히 정도 있어야죠. 얘기했으면 네. 그 정도 얘기했으면 그러니까 시장실을 압수수색하지 않았어도 초과 이익 환수 조항 관련된 문건들이 좀 뭐 손에 관련 들어왔다. 과나 국에 다 비치가 돼 그러니까. 있어요. 그게 그런 얘기를 보관이. 했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그런 상황들이 이재명 지사 캠프 쪽에도 어느 정도 공유가 된 게 그렇죠. 아닐까라는 생각은 좀 들어요. 네. 근데 이제 이 지사가 얘기한 그 논리가 과연 맞느냐 이걸 따져봐야 되는데 네. 좋아요. 처음에 공모를 그 성남시가 확정 이익을 받고 나머지 수익은 그 민간업자한테 주는 식으로 공모 설계를 했어. 네. 그래갖고 그걸 나중에 바꾸는 거는 이건 계약 위반이다, 부당하다라고 또 본인이 직접 얘기했어요. 네. 계약 위반에 부당하다라고까지. 네. 처음에 합당치 않다 그랬다가 부당까지 나갔더라고요. 근데 그럼 과연 이게 부당한 건가요? 어떻게 저는 보세요? 부당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네. 아니 이게 일단 뭐 자꾸 이제 이재명 지사는 부동산 가격이 폭등을 함으로 인해서 갑자기 이 사람들한테 돌아가는 이득이 늘어났다. 뭐 한 예. 몇 배 이상 커졌다 예.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자, 이 초과 이익 환수 장치는 그런 상황에 대비해서 만드는 거잖아요. 그렇죠. 민간이 이렇게 너무 어마어마한 이득이 나면 비정상적인 부동산 상황 때문에 이렇게 갑자기 생각했던 것보다 뭐 이재명 지사 쪽은 뭐 거의 10배 이상 가져갔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네네. 하는데 그런 상황에 대해서 이 사람들이 민간이 뭐 정말 말도 안 되게 그 이득을 가져가는 상황이 네. 굉장히 희박하지만 그런 네. 상황이 생길 수 있으니까 그 그렇죠. 부분에 있어서 그 부분은 다시 공공으로 돌리겠다라는 네. 거였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게 상식적이고 맞는 거죠. 네. 근데 지금 이재명 지사는 그것은 이미 한번 계약을 한 것이기 때문에 네. 집값이 올랐다고 그 계약을 변경할 수 없다라는 네. 이제 논리로 이제 그렇죠. 이제 반박을 하고 있는데 얼핏 들으면 그 논리가 맞는 것 같아요. 근데 그러면 왜 애초부터 공모 설계를 그렇게 했냐 이거죠. 그렇죠. 애초부터도 그러니까 적당한 이익은 서로 주는 게 맞아요. 네. 네. 뭐 개발업자도 받아가고 또 시도 받아가지만 너무 큰 이익이 나면 그거에 대한 그건 봐야 될 거 아니에요. 당연하죠. 뭐 장치를. 예. 그럼 공모 때도 이미 그걸 넣었었어야죠. 그렇죠. 근데 공모 때 안 넣었다 그러는데 사실 요즘 김만배 씨나 유동규 씨나 남욱 씨가 지금 그동안 해온 걸 보면 공모 이전부터 이미 한패거리였어요. 그렇죠. 예. 몰려다녔다고요, 같이. 그러니까 공모도 일부러 그렇게 한 거예요. 공모 시점이 몇 년이죠? 그게 2015년이죠. 2015년. 그리고 예, 그 전부터 예. 2013년부터 이미 이 사람들 몰려다니기 시작했어요. 네, 유동규 그렇죠. 씨도 같이 몰려다니면서 이게 이재명 시장의 뜻이다 하고 네, 그렇죠. 그러던 사람들이 그래서 아마 이런 공모의 틀을 짠 거겠죠. 근데 그걸 그럼 이재명 시장이 몰랐냐 처음부터 알지 않았을까요? 그랬을 것 같고 그다음에 일단 이재명 지사가 본인이 서명한 서류 중에 민간에 지나치게 많은 이익이 가도록 하지 않는다.
네. 서명한 게 있잖아요. 자기도 서명을 했어요. 그러니까 본인도 그런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런 문제의식이 있었던 거예요. 네. 그래서 결국에는 이 이재명 지사가 서명한 그 서류의 어떤 발상에서 시작이 됐을 것 같은데 네. 그래서 결국엔 아까 말씀드린 사업 협약서에 그러니까 초과이익 환수 장치가 들어갔다가 네. 들어가 있었죠 원래는. 빠졌잖아요. 근데 순식간에 7시간 만에 빠졌어요. 빼버렸다고요. 그리고 그 성남도시개발공사 내부에서도 이건 반드시 들어가야 된다. 그렇죠. 그러니까 내부에서 증언이 잇따랐잖아요. 예. 이게 실제 공모 단계부터 얘기가 있었고 그 그럼요. 다음에도 얘기를 계속 담당과에서 하니까 네. 이 담당과를 바꿔버렸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자기 측근 유동규의 최측근이 하고 있는 과로 바꿔서 이걸 빼버렸다고요. 네. 그리고 그 협약서나 이 모든 게 다 이제 그 성남도시개발공사 이사회에 올라갔는데 안 보여주다가 이 의결하기 바로 직전에 보여주면서 빨리 의결해달라. 네. 그거 이 사람들이 이게 뭔 소리냐 수천억이 왔다 갔다 하는데 이걸 지금 어떻게 하냐 했더니 아이 미안한데 빨리 해줘 해갖고 그냥 해버렸다는 거 아니에요? 이 그렇죠. 모든 과정이 다 이상해요. 그러니까 본인들도 뭐 떳떳하지 않다고 최소한 성남도시개발공사 유동규 씨 등등 그 유동균이 그 정민용 뭐 정민용? 등등 이제 그런 일파들은 김문기 떳떳하지 뭐 다 거기가 않다는 다 거를 같은 이제 알고 예. 이제 그런 식으로 진행을 했겠죠. 네. 그러니까 근데 여기서 그러면 검찰이 판단을 잘못한 건가? 그럼 검찰이 배임으로 영장을 쳤고 네. 법원도 영장을 떨어뜨렸죠. 네, 그렇죠. 그래서 결국 죄가 있다고 1차 판단한 거 아니에요? 네, 법원이나 네. 검찰이나. 네. 근데 지금 와서 이재명 지사는 그건 죄가 아니다고 지금 주장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오히려 그걸 죄라고 한 게 부당하다. 네. 계약 위반이다라고 하는데 이 과연 이분이 무슨 생각으로 이런 논리를 펴고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오늘 우리 전체 국감 분위기를 좀 봤으면 좋겠는데 네. 뭐 국민의힘 의원들이 열심히 뭐 질문을 하긴 했는데 그 이재명 지사가 말하는 걸 보니까 뭐 뭔가 이렇게 어쨌든 마이크 잡은 사람이 다 자기 입장을 설명하게 되어 있잖아요. 네, 네. 그렇죠. 그러니까 그 오늘 이제 이런 정치부 기자들 말고 이제 보통 사람들한테 제가 물어봤더니 갈수록 무슨 얘기를 하는지 모르겠다 이런 반응들이 있더라고요. 이 사안은 사실은 좀 복잡하긴 한데 네, 네. 기본적으로 국민들이 분노하는 지점은 네, 자, 뭐 그 1,000만 원 투자해가 아니 얼마였죠? 800만 원. 800만 원 투자해서 뭐 100억을 가져가고 네. 그다음에 1억 원 투자해서 뭐 1,000억 이상을 가져가고 네. 뭐 이런 식의 어떤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네, 말이 안 되는 1154배 네. 야바이판이죠. 네. 천문학적 액수의 이득을 네. 보는 이 예. 배당금 구조 이 부분인데 이게 왜 이렇게 됐느냐? 결국에는 초과이익 환수 아까 말씀드린 초과이익 환수 조항을 배제함으로 인해서 그렇죠. 바로 그거죠. 예. 그 부분이 이제 본질이거든요. 네, 네. 그리고 그 전에는 네. 어쨌든 이제 이것도 아까 나왔던 얘기지만 네. 사실은 이 남욱이니 김만배니 유동균이 사실 다 한 패거리였어요. 그렇죠. 이 그림을 같이 짠 거예요. 같이 짠 거예요. 그러면서 거기에 이제 이재명 지사는 지금 뭐 자기는 몰랐다고 하니까 이재명 지사가 이제 거기에 이제 휘말려서 당했을 수도 있고 네. 뭐 그 외에 다른 가능성은 제가 따로 언급을 안 하겠습니다. 휘말려서 당했다면은 그거야말로 정말 무능한 사람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기 최대 치적 사업을 국민의힘에서는 알았으면 부패, 몰랐으면 무능이라고 얘기하는데 정말 이런 자기 바로 아주 가까이에서 자기 선거를 여러 차례 도왔고 네. 자기가 여러 가지 일을 믿고 맡겼던 유동규라는 사람이 그런 민간 토건족 아주 그냥 정말 휩쓸려 다녔어요. 같이 부동산 보면. 그냥 네. 꾼들이잖아요. 네. 꾼들. 이 사람들하고 뭉쳐가지고 그림을 그려가지고 이제 저 수천억씩 먹는데 거기에 이재명 지사가 글쎄 말이야. 그 똑똑하다는 이재명 지사가 그러면 초과이익 환수 장치가 있었으면 뭐가 달랐을까요? 있었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이익이 확 줄었겠죠. 네. 민간의 네. 이익이. 물론 그래도 이익은 크게 봅니다. 그죠? 그렇지만 그렇죠. 예. 이익이 확 줄었겠죠. 이렇게까지 충격적인 그렇죠. 수치는 네, 안 나온다 네, 이거죠. 예. 어쨌든 이제 아까 질문으로 돌아가서 네. 오늘 국감의 전반적인 상황은 네. 이 초과이익 환수 장치가 본질인데 네. 이것도 정의당 의원이 물어봤어요. 맞아요. 그러니까요. 국민의힘 의원들은 아, 그러니까 국민의힘 의원들은 제가 오늘 전반적으로 봤는데 이재명 지사한테 좀 겁을 먹었다는 느낌이 왜 들더라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재명 지사가 워낙 그 달변이고 그다음에 사실은 저는 이제 요즘은 너무 궤변이 많다고 생각을 하는데 네. 네. 자기만의 논리로 사실은 사람들 많이 현혹을 하잖아요. 네. 그래서 아마 그 국민의힘 이 의원들이 아마 내부 회의를 할 때 가능하면 이재명한테 말할 기회를 주지 말고 우리가 말을 많이 우리 하자. 자기 얘기만 네. 하다 끝나자. 근데 그러면은 정말 새로운 팩트가 나올 수가 없어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리고 국민의힘 의원들이 이미 새로운 어떤 의혹을 제기할 게 있으면 좋겠지만 그런 게 네. 없는 상황이라면 이재명 지사한테 계속 질문을 해서 답변을 통해서 뭔가 이재명 지사가 자기의 논리적 허점을 드러내도록 그렇죠. 해야 되는데 네. 예, 예. 겁을 먹은 거예요. 제가 봤을 때는 그걸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여권의 대선 후보라서 그런 것일까요?
그냥 그러니까 이재명 지사하고 이 맞서서 뭔가 논쟁을 할 자신이 없었던 게 전에 아닌가. 조국한테도 그렇게 당했어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게 네. 실력이 없는 게 준비가 안 돼 있고. 그렇죠. 그 그러니까 정의당 이은주 의원인가요? 이분은 그냥 전 이런 의원이 계신지 실례지만 잘 몰랐는데 그냥 차분하게 질문 잘하시더라고요. 차분하게 물어보고 네. 그냥 국민들이 궁금해한 거 물어보시잖아요. 네. 그러니까 바로 이 이재명 얘기가 지사가 나오죠. 뭐 이게 본인이 준비한 건지 아니면 약간 실수를 하신 건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런 이제 우리가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로 잡는 이 네.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얘기가 나오면 야당 의원이 바로 잡아서 당신 그게 물고 맞는 거냐라고 네. 물고 들어갔어야죠. 그렇죠. 그럼 검찰이나 법원이 판단 잘못한 거냐, 죄 아니라는 거냐 계속 물어봤어야죠. 아, 그러니까 부장이 거기 계셨으면 바로 물어봤을 텐데. 참. 정치인이 아니라 정치인. 예. 그리고 오늘 이재명 지사를 보면은 이게 그 유동규를 정말 배신감 느낀다 이러면서 아주 그냥 뭐 일개 직원의 일탈처럼 얘기를 했어요. 정말 잘라내는 예, 일부 직원의 부패 뭐 이런 식으로 갔는데 아니 이 사람이 일개 직원이에요? 아니죠. 몸통에 옆에 붙어 있는 저 꼬리 중에 큰 꼬리잖아요. 꼬리보단 좀 더 존재감이 있는 것 아 같은데요. 글쎄요. 예. 근데 이 사람을 마치 이 사람 혼자 한 거 뭐냐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 사람이 뭘 혼자 했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유동규는 2013년부터 대장동 주민들 만나러 다니면서 대장동 주민들한테 내가 하는 말이 곧 이재명의 말이다라고 네. 다 설득하고 다녔어요. 그리고 그렇죠. 남욱이라는 사람은 같이 활동했던 사람, 그 양반은 야 이재명 지사가 그 당선되면 유동규가 사장이 될 것이다. 도계공 사장이 될 거다 얘기했는데 도시개발공사. 사장까지는 안 됐지만 사장 쫓아내고 있던 사장 쫓아내고 사장 직무대리를 했어요. 그렇죠. 그때가 한참 대장동 개발이 시작이 시작될 돼서 때. 뭐 결정적인 어떤 과정들이 됐- 진행될 때였습니다. 네, 뭐 협약서를 만들고 맞습니다. 성남의들을 선정하고 이걸 다 유동규가 했는데 그 전 사장을 밀어내버린 그렇죠. 거죠. 아마 그 과정 때문에 그 전 사장을 밀어낸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그걸 들 하기 정도로. 위해서 그 사장을 네. 밀어냈겠죠. 왜냐면 네. 그 사장은 이재명 사람이라고 단언할 수 없기 때문에 못 그렇죠. 믿으니까 네, 밀어내버린 게 아닌가 맞습니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근데 이런 사람을 일개 직원이라 한다는 게 글쎄 국민들이 이 말을 도통 믿을 수가 있을까요? 아니 그리고 일개 직원을 그러니까 자기 선거를 2번이나 도와주고 그 그렇죠. 최전선에서 도와주고 차관급의 경기관광공사 사장까지 그러니까 시켰어요. 경기도 지사로 가면서 거기 데려갔잖아요. 네. 그러니까 어떻게 이런 사람을 일개 직원이라고 하면서 전 이해가 안 그러니까 갑니다. 사실 그 국감 같은 그런 장면을 보고 있으면 그 뭐 자세한 내용, 복잡한 내용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재명 지사가 어떤 사람인가를 보여주는 그 글쎄요. 그렇죠. 그런 네. 것들이 사실 근데 보통 사람들은 그런 거를 본단 말이에요. 네. 그렇죠. 그런 의미에서 사실 이게 어느 쪽으로 갈지는 이 좀 더 해봐야 알겠지만 사실 의외의 결과가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여기서 이제 뭐 오늘 정의당 의원이 그래도 활약을 했는데, 네. 근데 보면 여당 의원들은 완전히 멍석을 깔아줬어요. 아, 이재명 그럼요. 지사 원맨쇼 하시라. 맞아요. 아니 어? 오늘 저는 사실은 이재명 지사하고 굉장히 뜨겁게 싸웠던 그리고 여전히 감정이 많은 이낙연 전 대표 쪽 의원들이 많이 있거든요 안행위에. 네. 근데 그분들도 이렇게 날카로운 질문, 최소한 상식적인 질문은 좀 할 줄 알았는데 네. 전혀 못 하시더라고요. 딱 한 가지 나왔어요. 네. 기본소득 시리즈 그거 당 그 정책과 맞지 않는다. 약간 그게- 돌아가기 뭐 예, 이렇게 그거는 이제 네. 대장동 핵심은 아니지만 네, 그러니까 그 정도에서 그치더라고요. 그러니까 네. 아니, 사실 이번 국감이 뭐 여러 개 방송에서 생중계되고 정말 엄청난 관심사가 되고 네. 있었잖아요. 근데 의원들이 그렇게밖에 준비를 안 했다. 그건 좀 실망스럽긴 하더라고요. 그 확실히 저는 국민의힘이 많이 바뀌었지만 네. 여전히 그 현장에 있는 의원들의 어떤 이 전투력 네, 내지는 각성도 네, 네. 뭐 어떤 책임감 네, 이런 부분은 좀 많이 떨어지는 것 같고 그러니까 여전히 굉장히 좀 여당 의원들은 어쨌든 워낙 뭉쳐서 다니고 네. 그다음에 뭐 말이 되든 안 되든 자기들 그렇죠. 주장을 어떻게든 관철시키려고 맞아요. 하는 그런 게 네. 있잖아요. 그런 점에 있어서는 여전히 좀 상대가 좀 안 된다. 네. 많이 좀 능력이 떨어진다라는 걸 느꼈어요. 아니 100석밖에 안 되는데 이제 배부른 것도 아니잖아요. 그렇죠. 옛날에 뭐 당이 컸을 때야 배부른 뭐라고 그러지만, 이제는, 근데 네. 진제는 뭐 아무것도 없는 당에서 이렇게 준비를 안 하나 싶은데 사실 우리 신문 기자들보다 못한 것 같아요. 우리는 그 그렇죠. 래도 현안을 파악해서 어떻게든 뭘 그렇죠. 뭐가 중심인가 물어보려고 하는데 이분들은 도대체 화만 내고 자기 얘기만 하고 끝나더라고요. 그러니까 자기 얘기하고 남의 얘기를 안 듣는 네. 아주 이 말도 안 되는 상황이 벌어지는 거죠. 그렇죠. 자기한테 카메라 비칠 때만 얘기하고 네. 전체 지금 돌아가는 걸 보면서 이재명이 하는 얘기에 허점을 짚어서 다른 의원들한테 다른 의원 질의 순서에 토스를 해줘서 네. 야 그렇죠. 이게 지금 문제가 되고 그렇죠. 있는데 팀워크이죠. 내 그게. 질의 때
이재명 지사가 이런 얘기를 했는데 이 부분은 이런 점에서 잘못됐기 때문에 당신 질의 때 이걸 바로 먼저 물어봐라. 네. 이걸 해야 되는 거거든요. 이거 그렇죠. 민주당 굉장히 잘해요. 그럼요. 거긴 팀워크 있죠. 네. 작전 짜고. 민주당은 서로 카톡 주고받으면서 네. 굉장히 잘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거 전혀 안 되는데요. 글쎄 그럼 말이에요. 야당의 작전은 질문을 길게 하자 이것만. 아, 그러니까 실제로 그런 얘기들이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네네. 그 원희룡 요즘 화천대유 아, 1타 강사로 뜬 네. 원희룡 전 제주지사가 네. 자기도 답답해서 그러니까 야당 의원들한테 왜 이 모양이냐라고 아. 물어봤는데 내부에서 자기들끼리 상임위 차원에서 회의를 하는데 이재명 지사가 워낙 말을 잘하고 궤변으로 사람들 현혹시키니까 최대한 말을 못하게 하자. 아이고. 이런 말도 안 되는 작전을 짜고 아, 들어갔으니까 그렇군요. 지금 저 모양이 된 네. 거예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되게 재밌었던 장면들도 있었잖아요. 네, 그렇죠. 국제 마피아. 네, 오늘 뭐 최고의 화제가 조폭이었는데 이재명과 조폭. 근데 뭐 이 얘기하니까 뭐 이재명 지사 발끈했는데 아마 이 부분은 좀 논란이 될 것 같긴 한데 우리가 전체 팩트는 다 모르지만 오늘 나왔던 조폭 관련 논란 핵심이 뭐였습니까? 어느 의원이 질문했죠? 아 이제 이 부분은 좀 약간 신중하게 그러나 네, 있는 오늘 그대로만. 나온 얘기만 네. 이제 저희가 전달해드리겠습니다. 그 이제 요게 오늘 국민의힘에서 그래도 새로 나온 팩트라고 해야 될까요? 네, 네. 뭐 새로운 어떤 줄기의 어떤 네. 어쨌든 주장? 관심이 안 갈 수 없는. 그러니까. 네, 그런 그동안 일이었어요. 우리도 한번 얘기했었잖아요. 왜 이재명 뒤에는 왜 이렇게 네. 조폭이 아니, 많으냐? 국장께서 너무 복잡한 얘기들이다라고 네. 말씀하셨는데 네. 요런 얘기는 이제 바로 귀에 쏙쏙 쏙쏙 들어오는 들어오죠. 얘기잖아요. 그렇죠. 쉬워요. 예. 그래서 지금 뭐 인터넷에서도 시나 SNS에서도 댓글이 폭발하고 있는 상황인데 네, 핵심이 뭡니까? 김용판 의원이라고 네. 있습니다. 이 경찰 출신이시죠. 경찰이 조폭 좀 잘 알죠. 네. 근데 이제 수원 구치소에 수감된 국제 마피아파 성남에 있는 조직폭력 네, 조직입니다. 유명한 조직이죠. 예, 조직폭력. 이 거기 국제 마피아파 행동대원이자 코마트레이드 직원이었던 코마트레이드는 이제 국제 마피아파의 일종의 어떤 그 사람들이 중심돼서 만들어진 이제 회사 네, 같은 건데. 뭔가 자금 관리하는 예, 자금 세탁하는 그런 그런 계열이죠. 곳이라 근데 이 그러죠. 국제 마피아는 진짜 마피아하고 뭐 관련이 있나요? 아 전혀 상관없습니다. 전혀 그냥 상관없습니다. 이름 멋있게 지은 거예요, 그냥. 조폭들이 저는 거기 뭐 지분 줄 알았잖아요. 아닙니다. 조폭들이 그 조직 이름이 뭐 네. 대충 자기들 뭐 자주 가는 당구장 네. 뭐 네. 이런 거 뭐 많이 이용해서 맞아요, 그렇다고 쓴다고 그러더라고요. 하더라고요. 뭐. 그 하여튼 그 직원이었던 박철민 씨를 이제 저기 그러니까 어떤 진술서 같은 걸 써가지고 네, 네. 그 변호인을 통해서 김용판 의원한테 전달했다는 거예요. 그렇죠. 네. 네, 그게 바로 요겁니다. 요거 아. 이제 예, 자기가 예, 실제로 이제 자필로 쓴 네. 거예요. 네, 네, 자필로. 네. 음. 내용이 뭡니까? 내용이 그러니까 이재명 지사와 이 국제 마피아 그 원로 선배들 그러니까 네. 사실 원로 선배. 네. 야, 이거 뭐 조폭도 원로가 계신가요? 그러니까 2007년에 이재명 지사가 변호사였잖아요. 성남 네, 지역에 이제 네, 굉장히 좀 이 험한 일을 많이 하는 네, 변호사였잖아요. 네, 네. 그 시절부터 이제 지금 시점에서는 이 조폭 분들이 보기에는 이 원로 선배들이겠죠. 2007년에 활동하던 분들은 네, 원로들. 네. 그분들하고 유착 관계가 있었다는 거예요. 아하. 그래서 이건 이제 그 박철민 씨의 주장입니다. 네, 주장이에요. 네. 국제 마피아파 조직원들에게 사건을 소개받고 커미션을 주는 그런 공생 관계였다는 거예요. 아, 사건 그러니까 받고 이제, 예. 용돈 주고 그렇죠. 또 사건 받고 예. 돈 벌고 또 그러니까 주고 그랬다. 변호사로서 네. 뭐 이제 국제 마피아파 아하. 내지는 거기 관련된 사건들을 네. 이제 소개받으면서 또 이제 돈도 받고 네. 뭐 여러 가지를 해왔다는 거죠. 실제로 이재명 지사가 조폭 2명 변호한 건 맞아요. 이건 예, 팩트입니다. 그렇습니다. 네. 네. 그러니까 사실은 그런 얘기들이 있어서 지금 이제 김용판 의원도 이런 부분을 좀 추적을 해 들어간 거죠. 네. 그리고 이재명 지사가 성남시장으로 있으면서 코마트레이드가 국제 마피아파의 조직원들의 도박 사이트 자금 세탁의 회사인 줄 알면서도 특혜를 줬다. 라고 코마 트레이드에 특혜를 줬다. 이 사실 네. 확인서에 썼다. 아, 라는 떴다. 겁니다. 네. 저희 이 주장이나 그런 게 아니고 저희는 어디까지나 네, 국회에서 예. 나온 얘기예요, 그냥. 예, 네. 사실 확인서를 전달 드리는 겁니다. 그다음에 또 국제 마피아 측근들에게 용역 등 시에서 나오는 여러 사업 특혜를 지원해주는 조건으로 불법 사이트 자금을 이재명 지사에게 수십 차례에 걸쳐서 20억 원 가까이 지원했고 현금으로 돈을 맞춰드릴 때도 있었다. 네. 이런 내용도 있는데 돈다발 사진까지 있었죠. 돈다발 사진까지 그게 1억이었어요? 모르겠습니다. 액수는. 아니 5만 원짜리가 이만하니까 뭐 이런 게 이렇던데. 뭐 한 2, 30개 있으니까 꽤 새 돈은 아니었고 좀 헌돈 같았어요. 헌돈이었어요. 네, 헌돈이었어요. 묵직하더라고요. 네. 그때는 묵직하죠. 5만 원권이 있을 때였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죠, 있죠. 그러니까 그래서
뭐 그런 겁니다. 뭐 그래서 아. 그 사진들이 나왔고 그 다음에 근데 왜 자꾸 웃어요? 아니 근데 이제 그 조폭이 굉장히 잘 생겼더라고요. 그 사진 보셨죠? 네, 그 봤습니다. 인터넷에 이제 조폭이 자기 얼굴까지 공개했어요. 자신감 있게 공개. 네. 뭐 아니, 나의 뭐 명예를 걸고 하는 건가요? 네, TV조선에 자주 나오는 무슨 가수를 되게 닮았던데 제가 아, 보니까 네. 점점 어쨌든. 무섭던데 눈매를 보니까. 아, 근데 팔에 문신이 쫙 있는 네. 걸로 봐서 확실히 네. 뭐 네. 험한 분이신 것 같긴 해요. 네. 근데 어쨌든 근데 이 부분에 있어서 뭐 이재명 지사는 허위 사실이라고 얘기하면서 네. 뭐 그냥 이 면책 특권을 이용한다고 해서 국회의원이 네. 이런 식으로 막 얘기해도 되는 거냐라면서 전부 다 법적 조치를 하겠다고 했는데 이제 면책 특권 때문에 법적 조치를 못 하니까 기자회견을 해라. 그럼 내가 그렇죠. 법적 조치하겠다. 기자회견을 한 법적 조치를 하겠다고 네. 했죠. 예. 근데 뭐 어쨌든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면서 이재명 지사도 굉장히 많이 웃었어요. 글쎄 왜 웃었나요? 글쎄요. 웃을 일은 아닌 것 저는 같은데. 이게 사실 상당히 심각한 문제잖아요. 이 네. 내용 자체는 갑자기 이제 이 흐흐 히히 막 그러면서. 거의 한 네. 12번 웃었다고 하더라고요. 네. 아하. 뭐 아니 물론 어이없으면 웃을 수도 있는데 한두 네. 번은 근데 너무 자주 웃으면 이게 뭐지? 이런 생각도 들긴 들어요. 근데 저는 이제 네. 뭐 법적 조치 어쩌고 저쩌고 얘기하면서 굉장히 강력하게 반발을 했으나 네. 자꾸 웃으면서 지금 이 김용판 의원의 주장이 왜 말이 안 되는지를 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줬으면 좋겠는데 그런 내용은 전혀 없었어요. 아. 그래가지고 저렇게 웃기만 하면 국민들이 좀 납득이 될까? 오히려 더 국민들이 이상하게 생각할 것 같은데라는 네. 느낌은 들더라고요. 근데 그 조폭 박철민이라고 이름까지 공개하고 사진까지 공개한 그 사람은 왜 이거를 폭로한 거예요? 도대체 좀 이 지금 사실 확인서라는 박철민 네. 씨가 쓴 이제 이 내용을 보니까 이제 아마 이분이 또 자기가 모시는 형님이 계신 것 또 같아요. 원로가 있으신가요? 이모 대표라고 지금 이분을 네, 네. 부르는데 그분은 이제 약간 이 주먹 세계에서 손을 씻고 뭔가 아, 정상적인 기업인으로 개과천선하시는 이렇게 분이다. 하고 싶어 하는데 뭐 그분의 뜻을 받들어서 뭐 자기가 이렇게 좀 아. 나서겠다라는 취지로 얘기를 하는데 아. 뭐 정확한 사연은 좀 더 봐야겠죠. 네. 근데 이재명 지사가 지금 이 조폭 논란이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 사실 아까도 얘기했는데 조폭 변호를 한 게 일단 먼저 논란이 됐고 네. 그다음에 국제 마피아파가 이재명 지사 후임인 은수미 지금 성남시장한테 그렇죠. 차량을 운전기사. 네. 좋아요. 제공했어요. 차량 네. 그거를. 근데 그러니까 그걸로 지금 뭐 그 뭐죠? 유죄까지 받았잖아요. 물론 그렇죠. 시장직은 유죄하게 네, 됐지만 네, 네. 겨우겨우. 네. 그 은수미 시장이 그 조폭을 원래 아는 게 아니거든요. 네. 그럼 그 누가 소개해줬냐 하면 그게 이재명 지사 아니냐 지금 그런 의혹이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거에 대해서 지금 명확하게 드러난 건 없는데 또 그뿐만 아니라 이 이재명 지사가 성남시장일 때 이 자기 집무실에 네. 조폭 출신이 찾아와서 의자에 눕듯이 앉아갖고 책상 위에 다리 딱 얹어놓고 이러고 사진 찍은 게 있어요. 그렇죠. 정말 너무 웃기는데 근데 그 옆에 이재명 시장은 이렇게 다섯곳이 서가지고 찍은 사진 나오는데 그때 그게 뭐 합성인지 아닌지 했는데 합성은 아니라고 하니 사실이라고 하는 것 근데 같더라고요. 그때 이제 해명이 그때가 열린 시장실이라 아무나 와서 사진 찍는다. 뭐 그래. 진정 시민을 받드는 어떤 시장의 글쎄요. 근데 모든 시민들이 와서 그렇게 시민들이 하는 수가 그렇게 사진 찍는 시민은 제가 살다 본 적이 없어요. 저도 그 사진 봤는데 이런 자세는 안 나오죠. 그리고 그래도 시장 앞에서 누가 여기다 책상을 발을 올리고, 올려놔요. 책상을 올리고 이 자세 안 나오죠. 우리나라에서는 그런 짓 하는 사람은요 깡패나 그런 사람들 외에는 없어요. 그렇죠. 근데 네. 그런 사람을 그렇게 찍게 했다? 네. 잘 납득이 안 가고 그다음에 이번에 또 수행비서 뭐 수행비서 얘기도 나왔죠. 그 논란 사람은 있죠. 뭐 어떤 거예요? 수행비서도 이제 예전에 네. 그러니까 그분이 국제 마피아파인지 아닌지는 명확치 않은데 네. 그 이제 뭐 거기에 뭐 종합시장파가 있고 국제마피아파가 있고 근데 뭐 국제 PJ파 얘기도 있는데 뭐가 뭔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그러니까 국제 마피아하고 국제 PJ파도 별도의 조직이고 별도의 조직이에요? 종합시장파도 별도의 조직인데 아니 뭐 여기가 광주입니까? 왜 이렇게 많아요? 아니 이제 성남도 또 이제 예전에 또 이렇게 70년대 네. 이 사실은 철거돼서 이렇게 이쪽으로 좀 네. 이렇게 집단적으로 이제 모여 살게 된 분들이 많고 그다음에 또 이제 모란시장 중심으로 또 뭐 이제 좀 그런 이제 이권들이 많이 생겨서 네. 좀 주목들이 많다고 하는데 네. 근데 그분은 그런 국제 분들 다 이렇게 파라고 이름을 짓고 시작하나요? 그렇죠. 이름을 지어야지 힘이 생기죠. 네. 아니 자기들끼리 뭐 지칭은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네. 근데 확실히 이게 좀 곁가지지만 네. 이게 조폭들이 여전히 대한민국에서 활개를 치고 있는 것은 네. 이
건설에서 이 시행 사업을 할 때 있어서는 결국에는 이제 기존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이제 그 지역에서 좀 물러날 수밖에 그러니까 그렇죠. 물러나게 하는 과정이 필요하잖아요. 그렇죠. 그때 여전히 이 약간 좀 험상궂고 완력을 쓰는 사람들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네. 예전처럼 막 그 장사하는 사람들한테 돈 뜯고 뭐 이런 게 아니라 뭐 캬바레 이런 거 말고 그렇죠. 사업을 네. 하는 거죠. 이제 실제. 예, 실제로 이제 주로 이제 이런 건설 사업을 그렇죠. 할 때 시행을 하고 땅 그러니까 뺏는 역할이죠. 땅 예, 뺏는 이게 역할. 남욱 씨나 네, 그렇죠. 겁줘서. 남욱 씨나 김만배 씨 같은 분들도 아마 다 그런 이제 조폭 이런 분들하고 다 이 유대가 있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없이는 그런 사업을 네. 하려면 다 이렇게 그러니까. 연루가 되어 네. 있는 근데 이제 거거든요. 성남에서 이제 그런 일들이 유독 많았기 때문에 음. 당연히 조폭들의 영향력이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는 거고 네. 아까 말씀드린 그 부분은 이제 그분 또한 이제 이 뭔가 시행 비슷한 일을 하는 데 있어서 네. 이제 본인이 어떤 이제 조직에 들어가서 이제 원래 있었던 사람들을 쫓아내고 뭐 하는 데 있어서 네. 뭐 좀 완력을 쓰면서 집행유예를 받고 네. 뭐 이래가지고 법적 처벌을 받았다. 그래서 뭐 이런 본인은 뭐 얘기입니다. 옆에 서 있다가 네. 참가자로 뭐 집행유예를 받았다는데 그런데 옆에 왜 서 있나요? 그런데 옆에 서 있는다고 해서 그 이렇게 집행유예 그러니까 실형을 받는 경우 없습니다. 뭔가를 한 거죠. 했으니까 그런 거 우리나라 경찰 검찰을 너무 우습게 보시면 안 돼요. 글쎄요. 그리고 예. 예, 그리고 사실은 이재명 지사 선거 본부장 했던 사람이 백현동에도 드러나요. 그분 또 깡패에게 또 나왔죠. 아, 그 이제 그 이름은 얘기하면 안 되죠. 아, 예, 이름은 김모 얘기 안 본부장 그러니까 그분이 이제 백현동이라고 또 50m짜리 옹벽 밑에 세워진 아파트가 있어요. 그래요. 그것도 그것도 성남이요. 성남시가 특혜를 준 거 아니냐 뭐 네. 이런 얘기가 있는데 그 사업도 말하자면 땅 아파트를 지을 수 없는 땅을 갑자기 이 임야를 이재명 지사 선거 본부장을 했던 이재명 지사가 2006년에 처음 성남시장에 네. 나왔는데 그 당시 선거 본부장을 했던 캠프에서 선대 본부장을 했던 사람이 그 땅을 사서 아파트를 짓겠다라는 방침을 세운 순간 그 땅이 성남시에서 갑자기 자연 녹지에서 준 주거지로 4단계나 상향을 조정을 해줍니다. 그래서 네. 이제 아파트가 되는 거죠. 아파트가 됐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이 김모 씨는 당연히 그 회사에 들어가서 엄청난 이득을 갖다 줬으니 여태까지 분양 수익이 네. 3천억 원이라고 그래요. 네. 그만큼 이득을 갖다 줬으니 자기 몫을 받아야 될 거 아닙니까? 네. 근데 이제 그 과정에서 약간 그 업체 대표하고 실랑이가 있었던 거, 네. 분쟁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업체 대표의 주장은 언론 인터뷰입니다. 주장은 이 김모 씨가 조폭들을 떼거지로 데리고 와가지고 자기 위협했다는 협박을 거죠? 해가지고 네. 그래가지고 결국에는 그 지분 25%를 지분 넘겼다. 25%를 넘겨서 사실상 그 회사를 넘기는 그런 계약을 했다는 거예요. 강제 계약이죠. 네, 네. 근데 그게 법원을 통해서 2심까지 나왔는데 뭐 이제 25%까지는 아니지만 70억 원은 그 회사에서 김모 씨한테 주는 게 맞다라는 네. 결정을 내렸다는 겁니다. 아하, 그러니까 그만큼 역할을 했다는 역할을 뜻이네요.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네. 깡패도 동원했고. 그렇죠. 그러니까 그 부분은 이제 뭐 깡패 동원까지 법원이 판단을 했는지 모르겠는데 네. 아유 그 업체 대표가 뭐 언론 인터뷰까지 하면서 그 얘기를 거짓말할 것 같지는 않고. 네. 네. 근데 그 그러니까. 동네는 그냥 기본적으로 몇천억 원은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아 건설파는 좀 그런 것 그렇죠. 같고 그다음에 건설판이 불가능한 아파트 건설이 불가능한 곳 뭐 이런 곳을 이제 아파트가 지어질 수 있도록 이 만들는. 공공이 움직인 거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그거를 가능하게 한 만큼 그것을 가능하게 한 이제 민간이 됐든 뭐 민과 관에 한꺼번에 같이 발을 걸치고 있는 사람이 됐든 이런 사람들은 그냥 로또를 이제 네. 본인이 설계했으니까 그렇죠. 그 사람들은 내가 설계에 참여했기 때문에 내가 그 정도 로또를 맞아도 돼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네, 네. 보면. 참 이재명 지사 보면 뭐 백현동도 그렇고 또 뭐 저희 평택 현덕지구도 그렇고 거의 비슷비슷한 설계 유일의 신도시도 그렇고 패턴이 있죠. 패턴이 있어요. 네. 똑같이 백현동은 그 경우는 아닌데 백현동은 명백하게 그냥 민간 업체가 네. 들어온 네. 케이스였지만 네. 그 이재명표 사업의 방식이 있죠. 민간 플러스 관, 그러니까 네. 민관 합동인데 관이 50 플러스 1, 네, 그 다음에 민간이 50 마이너스 1 네, 이렇게 하고 보통주 우선주를 섞어서 어느 쪽이 좀 굉장히 많은 이득을 가져가고 네, 뭐 이런 패턴의 사업이 있어요. 네, 네, 그게 그렇죠. 예, 이재명 브랜드라고 봐도 될 것 같아요. 그렇죠. 그거는.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다시 다 재조명 받는데 아까 이제 그 깡패 얘기를 좀 했는데 왜 하필 이재명 지사만 가는 곳에 이렇게 조폭이나 깡패들이 자꾸 나오냐 이랬는데 또 하나는 이건 약간 곁다리긴 합니다만 이재명 지사 있는 근처에 자꾸 친북, 경기 동부 이런 얘기들이 자꾸 나와요. 이것도. 근데 얼마 전에 충북 동지회 맞아요. 예. 네. 거기 사람들이 이제 뭐 다 지금 친북 그 활동으로 다 구속됐어요. 근데 그렇죠. 그분들이 하기도 뭐하지만 그 사람들이 이 북한에다 이재명 지사 도와달라고 요청했다면서요. 도움이 되나요 그게? 아 이거 난 그 얘기 보고 어이가 없어서 이게 뭔가요? 그분들이
이재명 지사랑 무슨 관계가 있는 분들이요? 오히려 이재명 지사를 싫어하는 거 아닐까요? 근데 그게 이제 누구에게도 예, 그게 경기동부랑 연관돼 있다 이런 지금 관측들이 많단 말이에요 지금. 근데 어차피 뭐 이건 뭐 다 알려진 사실이니까 성남이라는 곳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성남이란 도시의 시작 자체가 좀 이제 이 외지에서 좀 이렇게 어렵게 사람들이 살던 모여서. 분들이 모여서 네, 그래서 이제 굉장히 이제 잘 사는 도시가 됐죠 지금은. 네, 근데 이제 그 과정에서 어떻게 보면 좀 소외된 분들 사이에서 이렇게 어떻게 보면 이제 좀 어둠의 세계로 빠지신 분들도 좀 있는 것 같고, 네. 그러니까 그게 그런 이제 좀 유래가 좀 이어져 오는 측면도 한쪽은 있고, 조폭으로 가고 또 한쪽은 어디로 운동권도 운동권으로. 이제 네. 사실은 이제 운동권의 주류라는 것들이 전대협도 그렇고 한총련도 그렇고 서울 시내 네, 특히 이제 또 아무래도 좀 거기에도 좀 약간 명문대 출신들이 네. 좀 약간 이제 브레인 역할을 하면서 처음에 주도를 했죠. 네, 주도를 해왔잖아요. 근데 이제 경기도권에 있는 대학, 80년대에는 경기도권에 있는 대학들도 굉장히 격렬하게 운동을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본인들도 주인공이 되고 네. 싶어했고, 근데 이제 이런 사람들이 아무래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열심히 했지만 그러니까 이 군부 독재와의 싸움에서 열심히 했지만 이제 운동권 주류는 못 됐다 이거죠. 주류가 못 됐어요. 그러니까 주목을 못 받았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항상 주류 싸움인가. 네. 그러니까요. 네. 성남을 중심으로 모여서 네. 이제 그 비주류 운동권들이 그렇죠. 뭔가 자기들만의 생태계를 만들기 시작한 네. 거죠. 그리고 굉장히 종북적인 색채가 강해요. 네. 그렇죠. 네. 이제 그 당시 뭐 80년대 주류 운동권도 뭐 사실은 주사파가 NL이 중심이었지만 네. 이제 이 비주류로 오면서 그게 더 강해졌어요. 과격해져요. 그러니까 이제 네. 이석기 같은 분 네. 사람이 그렇죠. 이제 당연히 이제 네. 그 리더가 그러니까, 된 거고. 네. 근데 이제 성남은 결국 그 경기동부 또 뭐 남총련이니 뭐 이런 이제 그런 운동권의 비주류이자 굉장히 과격분자들이 모여서 네. 집단 생활도 하고 이런 것도 많다고 그래요. 네, 네. 성남에 이제 다세대 주택가 이런데 사실은 90년대 그런 사람들이 집단 생활 많이 했다고 합니다. 네. 그런 생활을 한 사람하고도 제가 술을 많이 먹어봤는데 참 힘들게 살았더라고요. 아 그렇겠죠. 네. 네. 그러니까 이제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아주 극단적인 변화가 일어나는 곳이 그렇죠. 된 거죠. 네, 네. 그러니까 이제 뭐 그런 걸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우리처럼 직장 생활하고 월급 받고 이런 생활을 한 게 아니라 아, 네. 극단적인 어떤 모험적 사고, 네. 네. 그 다음에 세상의 어떤 평균적 일반적 사고와 늘 거리를 두고 그렇죠. 네.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하다 보니 성남에 좀 많이 있고 그분들이 이제 이재명 지사는 제가 봤을 때 성남시장 할 때부터 네. 이제 변호사로서 이 성남시의 어떤 곳곳을 다 다니면서 이런저런 모습을 다 보면서 이제 생활을 했던 네. 사람이라서 이런 세력들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걸 알았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런 사람들하고 굉장히 긴밀한 유대를 가졌던 거 맞는 것 같고 조폭, 경기동부, 친북 이런 분들의 그림자가 자꾸 어른거리니까 국민들은 좀 불안해요. 이게 과연 뭐 본인은 아무 관계 없다고 하지만 자꾸 옆에 나타나니까 그런 분들이 그런 면이 있고. 자 이제 지금은 이제 뭐 이 본질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이 정치적인 효과에 대해서 좀 가보죠. 이 오늘 뭐 국감을 했지만 오늘 끝나는 게 아니고 또 내일도 하는데 이제 위원회를 바꿔서 하는데 이 이재명 국감 결국 이번 국감은 이재명 국감이 됐는데 이재명 국감으로 이재명 지사가 타격을 받을까요? 아니면은 뭐 굳건하게 계속 갈까요? 근데 이게 본인이 원한 거잖아요. 그렇죠? 네, 본인이 이제 본인이 하겠다고. 국민의힘 예. 이제 너희들 우습다 나하고 그쵸. 싸워볼래? 네, 네. 뭐 이렇게 한 거죠 지금. 오늘 국감을 본 일감으로는 네. 일단 이재명 지사가 국감을 피한 것보단 나았다라는 아. 생각이 듭니다. 네. 최소한 지지층 결집 효과는 있을 것 같고 네. 뭐 지금 현재 조국 사태 때도 그랬지만 지금 이재명 지사의 관련된 대장동 사태를 보는 민주당 지지층의 마음은 그냥 나는 무조건 당신을 믿을 거니까 믿을 수 있는 근거만 제시해줘 뭐 이런 거잖아요. 네. 이제 중도층은 여기에 넘어가지 않는 상황이지만 네. 일반적인 민주당 지지층은 뭐 이낙연 전 대표를 따르는 분들은 좀 이탈했다는 얘기도 있지만 네. 그 상당수의 민주당 지지층은 그러니까 참 세상 사람들 얘기하는 것처럼 의심스러운 부분들이 네. 많지만 난 그래도 조금만 근거를 제시해주면 당신을 믿고 따를 거야 이런 분위기란 말이에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이재명 지사는 이 국감을 피하는 것보다는 오늘처럼 나와서 뭐 상식적으로 궤변처럼 들리는 얘기일지라도 네. 그 다음에 본인이 향후 여러 가지 법적 대응을 하는 데 있어서 다소 허점을 드러낸 측면이 있을지라도 이렇게 나와서 어쨌든 야당 의원들 앞에서 본인의 논리를 풀어낸 것이 뭐 저는 정치적으로는 나쁘진 않았다고 생각을 그러니까 합니다. 일종의 정면 돌파 전략이 네. 나름 뭐 승부를 걸었는데 어쨌든 괜찮았다는 그리고 그런 야당 관점인 의원들이 거죠. 예.
역시나 예, 잘 예. 못했고. 네. 그러니까 저는 정의당 이은주 의원만큼만 다 해줬어도, 그러니까 언론에서 상식적으로 문제 제기하는 것들을 좀 물어보고 집어서 자기 얘기하지 말고 물어보고 계속 물어보다 보면 허점이 계속 나오게 맞아요, 돼 있거든요. 맞아요. 네. 사실 저도 듣다가 유일하게 그 질문만이 아주 선명하게 들렸어요. 그렇죠. 그 외의 질문들은 그렇죠. 사실 특별한 질문도 애매했어요. 아니에요. 항상 신문들이 사설에서 물어보는 그래요. 질문이라는 아주 말이에요. 상식적인 질문을 또박또박 해 나갔어요. 그렇죠. 딱 물어보대. 당신 누가 책임자입니까? 딱 그러니까 그러니까요. 이재명이 어버버하다 그렇죠. 책임자는 접니다. 이렇게 네. 딱 나오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냥 정도만 물어보면 되는데 참 그걸 못하는 거 보면 참 국민의힘 의원들 수준이 어떤지 참 네. 느낌이 와요. 근데 아주 참 어쨌든 제가 보니까 이걸 보고서 이 지지층은 좋아할 것 같아요. 좋아할 것 같은데 본 사람들이 두 가지 반응이 하더라고요. 야, 참 이재명 말 참 되게 잘하네. 참 그리고 어떤 사람 뻔뻔하네. 이러기도 하고 그다음에 또 한 부류는 참 국민의힘 바보들이네. 네. 나 이런 얘기 두 가지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네. 그 그러니까 얘기는 결국 국민의힘들이 못했고 이재명은 뻔뻔하게 지나갔고 그런 네. 결국은 근데 뭐 그 성적이 다 나온 거 아니에요? 근데 그렇기 때문에. 뻔뻔하다는 게 이게 말을 잘한다고 사람들한테 감동을 주진 않아요. 사람들이 와, 저 사람 정말 후후가 아니냐 이런 얘기 할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게 또 예. 나쁘게 갈 수도 있죠. 이 대장동 의혹을 통해서 이재명 지사한테 민심이 좀 떠나가고 있는 상황이라면 네. 그것이 이 대장동 의혹의 어떤 본질 자체도 문제지만 이재명 지사의 여태까지 어떤 대응 방식 네, 이게 네, 굉장히 저는 사람들한테 실망감을 중도층한테 네. 말이 자꾸 바뀌어요. 말도 좀 바뀌지만 너무 사실은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되는 얘기를 당연하고 당당하게 하니까 그렇죠. 그러니까요. 그런 그렇죠. 이런 사람이 우리 나라를 이끄는 리더가 된다. 좀 두렵다라는 생각이 저는 드는 나와서 사람들이 있어요. 아, 정말 죄송합니다. 이게 진정으로 하면 좀 좋겠는데 칭찬받을 일 이런 얘기하면 갑자기 뭐 화가 나더라고요. 그렇죠. 사람들 네. 마음을 어떻게 알고. 최소한 사실은 이 논란이 불거지자마자 유감 표명부터 하고 시작을 했어야 되는데 그럼요. 단군 이래 최대의 어떤 공익 환수 그러니까요. 사업이라고 얘기를 해버리니까 오늘도 사과는 했지만 그게 직원 관리 책임만 지겠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렇죠. 근데 그게 사실은 이재명이란 정치인이 살아온 과정이긴 했는데 네. 어떤 상황에서도 본인은 고개를 숙이지 않고 나는 잘했고 네. 네가 상대방이 잘못했고 네. 항상 이렇게 해서 결국에는 이 본인은 위기를 다 끌어왔다라고 네.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저는 전체 그림을 보면 아까도 우리 얘기했지만 웬만하면 수천억 수백억이 나오고 뭐 매덕은 거의 잔돈처럼 느껴지는 이런 판에서 그걸 보는 국민들의 마음은 지금 대출 규제 때문에 지금 전세 이사를 못 가고 아주 그런 중요한 상황에서 말씀입니다. 보는데 예. 그 이재명 지사가 과연 그 마음을 알고서 저 얘기를 하는 것일까 글쎄요. 저는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이재명 지사도 네. 여러 가지로 참 공격을 많이 받고 네. 좀 압박을 받다 보니까 네. 그런 이제 국장이 말씀하신 부분이 제일 중요한 것 같은데 일반 사람들의 마음, 그러니까 네. 정말 전세금 5천만 원, 1억 원 더 달라는 거 못 구해가지고 사실은 실제로 쫓겨난 사람들도 있잖아요. 네. 이사를 못 많잖아요. 가고 심지어 지금 살 데가 없고 이런 네.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게 정말 화가 나는 정도가 아니라 그냥 피가 거꾸로 솟을 일이거든요. 그렇죠. 네. 그 나무 같은 사람 저 예. 뭐 머리 치렁치렁 기르고 그러니까요. 무슨 뭐 마치 노숙자처럼 했다지만 다 뭐 몇백만 원짜리 명품 티셔츠에다가 그러니까 스레바에다가 정말 싸구려인 줄 알았더니 다 비싸더라고. 그럼요. 수십만 원, 수백만 원 한다고 얼마나 그러더라고요. 이 일반 사람들 입장에서는 화가 나고 그러니까요. 정말 어. 하여튼 그러니까 지금 상황에서 이재명 지사가 무슨 뻔뻔하게 얘기하고 대응하고 이런 것보다 자기만 빠져나가면 된다는 그런 생각을 보여주는 글쎄요. 예. 거. 그게 오히려 더 그렇죠. 사실 근데- 그런 서민들을 좀의 마음을 좀 생각했다면 좀 더 자기를 낮추고 네. 그렇죠. 그러니까 본인이 잘못 없다고 소명을 하더라도 좀 낮추고 서민들한테 어쨌든 이 여러 가지 부동산 때문에 네, 네. 진짜 한 지난 4년 내내 마음 아팠을 국민들한테 죄송한 마음이다 이런 얘기 한마디도 안 했잖아요. 그러니까요. 네. 근데 지금 오늘 그 남욱이라는 사람이 들어왔어요. 네. 근데 이 사람이 또 어떻게 보면 이재명한테 또 무슨 칼날을 날릴 수도 있고 아니면 또 오히려 한 손 잡고 같이 또 담합을 할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가능성이 있어요. 아주 기초적인 질문은 남욱 변호사는 그냥 거기 있어도 되는 거 아니에요? 그냥 돈도 많이 가져갔다 그러는데. 그래서 근데 이제 여권 만료 조치를 여권 해버리니까 만료가 돼서 네. 계속 있기는 어려웠을 거고요. 있기는 어려웠을 거고 아마 지금 일찍 들어온 이유는 뭔가 재산이라도 지키겠다 이런 생각이 좀 있는 것 같기도 하고요. 예. 네. 어쨌든 들어오는 게 낫다는 판단을 했다는. 그래서 근데 그분이 그럴 수밖에 어떤 뇌관이 될 수 있을까요? 될 것 같은데요. 그리고 저는 남욱이란 사람이 결국에는 이게 사실은 대선 앞에 수사라는 게 정치인데 네. 그렇죠. 남욱이란 예. 사람이 자기가 살 길을 찾기 위해서는 어느 쪽이든 정치적 선택을 해야 되는 상황이 아닌가라는 네. 판단이 들어요. 근데 이 지사를 배신하면 뭘 얻죠? 이 지사의 손을 잡으면 뭘 얻고? 글쎄요. 근데 그러니까 저는 남욱
변호사가 어떤 법적 처벌을 피할 길은 없다고 생각을 하고 네. 그걸 최소화할 수 있는 길을 찾아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근데 이제 이재명 그러니까 어느 쪽에 당선 가능성이 높은가를 생각하고 움직이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당선 가능성이 뭔가 이 지사가 계속 치고 올라가면 모르는데 아니면은 떨어질 것 같으면 그냥 뭐 이 지사 오히려 디스할 수도 있다. 근데 기본적으로는 본인의 안위, 네. 그러니까 본인의 형량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 그걸 이제 검찰하고 여러 가지 딜을 하려고 하겠죠. 네. 근데 혹시 검찰이 남욱 변호사가 뭔가 진술하려고 막 됐고 그만하고 이러면 말 못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제 그러면 이제 나중에 대선 끝나고 나서 결국에는 그 이후에 뭐 이명박 전 대통령의 BBK 네. 뭐 이런 것처럼 네. 나중에 이제 또 큰 논란이 되는 네. 상황이 되겠죠. 근데 남욱 변호사 한 얘기들 이렇게 보면 어쨌든 서울에서 지금 나오고 있는 여러 말들이 자기가 알고 있는 거하고 좀 다르다. 네. 자기들 불리하다는 얘기겠죠. 결국 그거는 그러니까 그 말을 하러 오는 듯한 그런 느낌도 많이 뭐 주던데요. 본인 네. 그러니까 애당초 JTBC하고 인터뷰할 때도 네. 이 본인의 책임을 최소화하기 위한 어떤 그렇겠죠. 견제 네. 장치였잖아요. 네, 네. 근데 이 남욱 변호사도 마냥 이 본인의 입장대로 좀 뭔가 얘기를 포장해서 할 수만은 없는 게 지금 네. 또 남욱 변호사가 2014년에 그 주민들하고 했던 녹취록이 또 보도가 됐기 그렇죠. 때문에 네. 아마 이 남욱 변호사가 검찰을 속이면서까지 자기 어떤 입장을 이제 뭔가 관철시키기는 어려울 것 같고 네, 네. 저는 뭐 검찰을 현재 전혀 믿기 어렵다고 생각을 하지만 검찰이 남욱 씨가 진술한 부분을 아예 뭉개면서 수사를 이렇게 정말 말도 안 되게 이 무마시키거나 하는 상황이 있다면 이거는 언젠가는 그 검사들이 처벌을 받게 돼 있거든요. 네, 네. 근데 마지막으로 그 지금 이제 오늘 양자 대결 조사 이런 게 좀 다시 나왔는데 네. 그 이재명 지사가 이기는 게 그래도 좀 있었는데 오늘은 이재명 지사가 오차 범위 내에서 다 지는 걸로 나왔다고 얘기가 나오대요. 아 오차 범위 내에서죠. 오차 범위 밖은 내에서 아니고. 네, 지는 네. 걸로. 그러니까 그 홍준표, 윤석열, 홍준표 이 두 사람하고 양자 대결을 했는데 지는 걸로 나왔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또 민주당 지지율이 뚝 떨어졌다. 그 민주당 얘기도 지지율이 나와요? 참 많이 떨어졌더라고요. 근데 뭐 네. 물론 이제 여론조사는 늘 이 널뛰기를 하기 때문에 네. 저는 뭐 그걸 100% 믿을 수는 없지만 지금 여러 가지 상황을 보면 떨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긴 해요. 네. 그러니까 거의 한 29%까지 떨어지고 글쎄요. 국민의힘이 41%까지 올라갔다는 올라가고. 건데 리얼미터라고 뭐 이제 뭐 사실은 여론조사를 너무 많이 하는 회사라서 이거를 뭐 이제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도 30%대로 다시 내려앉고 했는데 네. 결국 대장동이 어떻게든 악영향을 상당히 미치고 있다는 건 맞는 것 같아요. 오늘 뭐 국감과 지금 상관없이. 사실 어쨌든 문재인 대통령은 정권 말치고는 역대 대통령의 유례를 찾아보기 힘들 정도로 그래도 나름의 지지율을 유지하고 있잖아요. 네. 근데 지금 상황은 이제 문재인 대통령은 지나간 권력이 돼가고 있는 거고 네. 미래 권력은 이제 이재명 지사인데 여권의 입장에서. 네. 근데 지금 이제 근데요, 그 지나간 권력이 지금 미래 권력이 목줄을 쥐고 있어요. 그렇긴 수사로. 하죠. 네. 지금 그러니까 이재명 지사가 다 지금 차별을 할 수가 없어요. 차별을 그렇죠. 하는 순간 검찰한테 철저히 하라. 신속은 관두고 이러면 큰일 나잖아요. 근데 지금 야당 입장에서는 지금 이 문재인 심판 선거가 아니라 이재명 심판 선거 프레임이 돼버린 거예요. 네. 그러니까 야당 입장에서는 굉장히 어떻게 보면 이 편한 프레임인 거죠. 그렇죠. 미래 권력까지 다 심판하는 예. 거니까. 그러니까 뭐 사실은 전반적으로 그 윤석열 전 총장이 되든 홍준표 전 대표가 후보가 되든 뭐 유승민, 원희룡 이런 사람이 되든 간에 전반적으로 야당이 선거 캠페인을 하기에는 이 이재명 지사가 대장동 의혹이 불거지기 전과는 굉장히 좀 어렵지 않은 상황이 된 거는 맞아요. 그렇죠. 네. 뭐 야당이 지금 뭐 홍준표, 윤석열 싸움하고 또 윤석열 후보는 뭐 왕짜니 뭐 무속인 이런 것까지 공격을 당했는데 그게 많이 또 사라졌어요. 지금 그렇죠. 이 대장동 때문에. 네, 네. 그리고 아마 결국에는 이재명 지사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박스권을 넘어서지 못한다는 게 문제인 거잖아요. 그렇죠. 지금 컨벤션 효과가 하나도 없죠. 그죠. 역벤션 효과라는 말이 네. 나올 정도로. 그리고 이재명 지사 입장에서는 이제 그 민주당 지지층 이상의 중도층들이 좀 자기한테 와야 되는데 그렇죠. 오히려 민주당 지지층 중에서 이낙연 전 대표 또는 아주 골수 강성 친문들이 도리어 빠져나가는 이런 네. 경향까지 보이니까 지금 뭐 국감장에서 뭐 웃으면서 대답하고는 있지만 이재명 지사 지금 속이 정말 타들어갈 겁니다. 네. 네. 여러분들 어떠셨습니까? 그 대장동 의혹과 관련된 이야기는 사실 하면 할수록 훨씬 더 복잡하고 도대체 관련자들도 너무 많고
너무나 많은 돈이 연루돼 있어서 여러 가지 의문들이 계속 남아 있는데요. 사실 중요한 거는 이재명 지사가 이 상황을 어떻게 다루느냐가 아닌가 싶습니다. 조금 더 지켜보고 저희도 준비해서 계속 비슷한 이야기들 더 깊이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모닝 라이브는 여기까지입니다. 나와주신 최승현 기자 감사합니다. 저희는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